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글쎄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평범한 74세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에요. 50년. 네, 50년 동안 저는 바보였어요. 아니, 바보인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 남편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그런 관계를 가졌는지 아세요? 총 17명이에요. 17명.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아, 깜짝 놀라셨나요?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제 남편이 마지막에 어떤 꼴이 됐는지 아시면 정말 통쾌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복수라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50년간의 바보짓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로 바뀌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상. 50년간 반복된 그 일상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나이로 보면 제 딸뻘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메시지를 계속 올려보니까 이 여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들도 보였거든요. 미영이, 수정이, 은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이 남자가 내 남편이 평생 나를 속여왔구나.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5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신혼 때부터 이상했어요. 출장이 너무 많았고 야근이 너무 잦았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니 동창회니 하면서 자주 나갔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다고 해야겠네요. 결혼 3년차 때 일이에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회사 접대라고 했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입덧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가 바쁘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다른 여자가 있었겠죠. 둘째 낳고 난 후엔 더 심했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남편은 중요한 거래처 접대라며 주말에도 나가곤 했어요. 그때 그 거래처가 25살 은행원 여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이 중학교 들어갈 때 학비가 걱정돼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돈 걱정 말고 애들이나 잘 챙겨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원피스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신용카드 명세서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유방암 수술 받을 때였어요. 그때가 15년 전쯤이었나. 수술 전날 밤에도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병원을 나갔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일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옆에 남편도 없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밤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잤더라고요. 아내가 암 수술 받는 날 밤의 말이에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바람은 더 대담해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와서 샤워할 때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자주 바뀌었어요. 심지어 결혼기념일에도 20주년 기념일 날 저한테는
꽃 한 송이 사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다이아 반지를 사줬더라고요. 영수증을 우연히 봤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50년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결혼 10년째부터였을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확실히 안 그때부터 저도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모든 바람을 다 파악했어요. 사실 탐정이나 그런 건 필요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대충이라서 증거들을 숨기지도 못했거든요. 신용카드 명세서, 핸드폰 기록, 심지어 호텔 포인트 적립 내역까지 다 모아뒀어요. 40년 동안요. 그리고 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헬스클럽이었어요. 몸매 관리한다고 등록했는데 거기서 만난 트레이너가 참 매력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다정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괜찮으시냐고 걱정해주고 50세 남편보다 25살 어렸죠. 처음에는 정말 운동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후에 차도 마시게 되고 가끔 식사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먼저 고백했어요. 누나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라고.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전혀 몰랐죠. 매일 늦게 들어와서 저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운동 열심히 하네라고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 트레이너와는 3년 정도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20년 넘게 제 생일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매달 작은 선물도 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17명과 바람 폈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동네 서점 사장님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자주 갔는데 어느 날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의기투합하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시집도 추천해 주시고 참 로맨틱한 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 네 번째는 문화센터 서예 선생님. 그렇게 저도 남편 못지않게 많은 분들과 만났어요. 재미있는 건 남편은 끝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람 피우느라 바쁘니까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죠. 제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도 심지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나가도 그래 다녀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남편의 모든 바람을 다 기록해뒀거든요.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모두 복사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전 마침내 때가 왔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오늘 늦을 것 같다면서 나갔는데 점심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부산 출장을 가게 됐어.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새로 사귄 그 젊은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걸 말이에요. 이미 항공권 예약 문자도 받거든요. 드디어 완벽한 복수를 실행할 때가 온 거예요. 남편이 나간 직후 저는 평소 계획했던 대로 움직였어요. 먼저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김철수 아내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회사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어디 병원이냐고 물었지만 지금 상황이 급해서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그 젊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여행은 다음에 가자. 표는 내가 취소할게. 당연히 그 여자는 화가 났겠죠. 이미 휴가도 내고 준비도 다 했을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남편의 모든 바람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40년간 모아둔 신용카드 영수증, 호텔 영수증, 사진들, 편지들.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걸 다 스캔해서 USB에 저장했죠. 그리고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어뒀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무슨 소리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상하네. 나는 그런 전화 한 적 없는데. 뭐? 그럼 누가 그런 전화를 했어? 글쎄. 혹시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도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나?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라니. 아, 그냥 한 말이야. 그런데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 나는 지금 회사에. 아니, 출장. 부산에.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아, 그래. 부산에서 전화했구나. 그럼 내일 저녁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녁 7시쯤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여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미영이가 누구야? 아까 당신 핸드폰으로 전화 왔었는데 5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그게 누구야? 아, 몰라? 그럼 수정이는? 은주는? 혜진이는 알아? 침묵. 긴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거야?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다만 4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는 다 알고 있지. 뭐라고? 김철수 씨. 우리 내일 저녁에 만나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오실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편안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40년 동안 한 일들의 기록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자, 여기 1985년 호텔 영수증. 이때 당신이 회사 신입사원 이미영 씨와 함께 묵었던 호텔이죠. 그때 나는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는데. 여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1990년 목걸이 영수증. 백화점 직원 김수정 씨한테 사준 거죠. 같은 날 나한테는 돈이 부족하다면서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암수술 받던 날 밤 호텔 영수증. 박은주 씨와 함께 묵었죠. 내가 혼자 병실에서 떨고 있을 때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40년 동안 17명의 여자와 모르게 잤다고요? 그게 아니야. 나도. 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바빴거든요. 뭐라고?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김트레이너 28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정말 다정한 분이셨어요. 당신처럼 거짓말하지도 않고.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박서점 사장 45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죠. 나한테 매주 꽃도 보내주시고. 당신이 뭔 짓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의사 선생님, 정 선생님, 최 과장님, 한 사무관님. 총 몇 명이더라? 아, 맞다. 17명이네요. 당신과 똑같이. 남편이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당신은 바람 피우면서 집안일은 나한테 다 맡겼지만 나는 바람 피우면서도 집안일, 애들 교육, 당신 뒷바라지까지 다 했거든요. 이런.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당신은 바람 피우면서 돈을 엄청 썼지만 저는 바람 피우면서도 돈을 모았어요. 남편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40년 동안 당신 몰래 모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8억이에요. 8억. 8억? 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 돈 쓸 동안 나는 미래를 준비했거든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만난 17명 여자들의 연락처예요. 다 수소문해서 찾아냈죠. 뭘 하려고? 뭘 하려고요? 당연히 모든 진실을 알려줘야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동시에 만났는지, 각자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남편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당신은 40년 동안 나한테 그런 짓을 해도 되고 나는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게. 용서?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피우고 거짓말하고. 그런 당신을 용서하라고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50년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증거도 깔끔하게 처리했고 돈도 따로 관리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깐 멈춰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나를 진짜 사랑해준 사람들만 만났어요. 당신처럼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이지도 않았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정직하게 만났죠. 그럼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수를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선택? 첫 번째, 조용히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고 헤어지기. 두 번째,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법정에서 만나기.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만약 조용히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평하게 반반이요. 내가 모은 8억도 반반, 당신 명의 재산도 반반. 그게 법이니까요. 그럼 조용히 하자. 정말요? 그럼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서류 정리하죠. 그렇게 5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양쪽 다 숨길 게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리됐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끝났고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혼하고 한 달 뒤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니 미안. 순자 씨.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무엇을요? 우리 다시 합칠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웃음이 나왔어요. 김철수 씨, 50년 동안 17명과 바람 피운 사람이 지금 와서 정신 차렸다고요? 정말이야.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 그래요? 그럼 혜진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같이 영화 본 것 같던데.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알 건 다 알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 남편 주변에 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소식은 다 들려왔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다시는. 김철수 씨. 응? 나 참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뭐?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오전에는 독서 모임 참석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나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건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 응. 혹시 내가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아세요? 왜? 바람 피워서요?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50년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건 바람 피우는 것도 나빴지만 제일 나쁜 건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로. 남편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똑똑했다는 거. 그리고 당신보다 훨씬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50년이 돌아와요. 내 청춘이 돌아와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김철수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요. 응.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남편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산책해요. 그리고 7시에 집에 와서 아침 준비하고. 혼자 먹는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라 얘기도 잘 통하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저처럼 늦깎이 독신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점심은 혼자 해 먹거나 친구들과 함께 먹어요. 50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요. 매운 음식도 마음껏 해 먹고. 정말 자유로워요.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나가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제가 그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처럼 남편 바람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고 사셨더라고요. 이혼할 용기를 내지 못하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해드려요. 나이가 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워요. 붓으로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50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에요. 가끔 옛날에 만났던 분들과도 연락해요. 그 트레이너분은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계세요. 서점 사장님은 은퇴하셨고. 다들 안부 인사 정도는 나눠요. 물론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바람이나 불륜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관계를 원해요. 며칠 전에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영화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부인을 5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셨다는. 정말 신사분이세요. 아직 답은 안 했어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려고요. 이제는 신중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30대나 40대에 이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어렸을 테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을 테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50년 동안 김철수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5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도 너무 조용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요함이 좋아졌어요. 아무도 제게 거짓말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지난달에 큰아들이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저희 이혼을 많이 충격받아 했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는 엄마 훨씬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은 엄마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 그것도 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서요. 이제 아이들도 제 편에서 응원해줘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라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남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친구들 말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요. 젊은 여자들은 다 떠나갔고 혼자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살고 있다는군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머리도 하얗게 샜고 옷도 대충 입고 예전에 그렇게 멋부리던 사람이
처음에는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없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5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피우고 그 결과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안하거나 안쓰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대신 제 자신이 대견해요. 50년 동안 참고 견뎠던 제 자신.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복수에 성공한 제 자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고 해서 계속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저도 이제 74살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물론 복수가 답은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람 피우라는 말도 아니고요. 다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배신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이게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상대방이 저에게 한 만큼 저도 똑같이 해주는 것. 하지만 더 똑똑하게, 더 깔끔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를 찾는 것.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대신 대화하세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50년 동안 못했던 그 대화를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미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했던 것처럼 복수에만 매달리지는 마세요. 복수는 사실 저에게도 상처를 남겼거든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거나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까지 포기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복수를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드디어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50년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대리만족을,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진실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짓말과 배신이 아닌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